그래서 현재 50분인데요. 한 10분 정도만 질문을 받아볼까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턴 과정이나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은 나중에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은 딥러닝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든지 괜찮고요. 다만 이제 좀 다른 분들 잘 들리도록 큰 목소리로만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나 용기 있으신 분이 제일 먼저. 예. 예. 요즘에는 렐루를 제일 많이 쓰죠. 아까 보신 제일 간단한 렐루 내지는 렐루에 살짝 변경된 버전들을 많이 쓰죠. 예. 그래서 오히려 딥러닝은 이것만 봐도 그런데 모든 게 점점 간단해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런 탄H나 시그모이드나 이런, 그것도 물론 매우 단순한 함수지만 조금은 더 복잡해 보이는 뭔가 막 이렇게 곡선으로 그려져 있던 걸 쓰다가 렐루로 하고 나서 딥러닝이 갑자기 잘 되기 시작했죠. 제일 단순한 걸로 하고 나서. 예. 그리고 요즘엔 이것보다 조금 더 복잡한 걸 하죠. 예? 여기서 간단히 설명드릴 수 있는 바라면 사실 정확하게는 아무도 모르죠. 예.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면 아무도 모르고요. 간략히 들어가면 여러 가지 설명은 있어요. 예. 시그모이드는 뭐 0에서 1 사이고 이쪽에 기울기가 낮아지고 뭐 이런 설명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제가 보기엔 근본적인 설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근본적인 설명은 몰라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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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진 않아요. 걔네에서도 맨 마지막에 몇 개 정도만 시그모이드를 쓰거나 그러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 예. 그것도 근본적으로는 사실 정확하게 모르죠. 일단은 제일 쉬운 설명은 꼭 쓰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 맨 마지막을 0에서 1 사이로 맞추고 싶어서. 그때는 시그모이드를 써버리죠, 그냥. 근데 그걸 렐로로 하면 안 되냐, 그럼 해도 돼요. 그리고 해보니까 시그모이드가 더 잘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렐로가 더 잘 되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아무도 모른다는 말이 맞아요. 예. 그거는 명확하죠. 그레디언트가 사라지기 때문에 학습이 어려워진다라는 건 명확하죠. 그런데 렐루가 왜 잘 되는지는 안 명확하죠. 시그모이드가 여러 개가 모이면 학습이 어려워진다는 건 명확하죠. 근데 그것도 어려워질 것 같다라는 거지. 사실은 또 예를 들면 제가 보기엔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은 시그모이드로 안 되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이런저런 설명을 붙이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건 연역적인 설명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만약에 연역적으로 설명이 되는 거였다면 수십 년 동안 시그모이드를 썼기 때문에 딥러닝이 그동안 안 됐었다라고 제프리 힌튼 교수님이, 제일 대가이신 제프리 힌튼 교수가 우리가 왜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시그모이드를 썼을까 후회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딥러닝의 대가분들, 제일 똑똑하신 분들이 연역적으로 이건 시그모이드니까 안 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다면 당연히 시그모이드를 안 썼겠죠. 예. 베니싱 그레디언트라는 문제나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엔 거꾸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거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가 있고, 해봤는데 그런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거꾸로 렐루도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해보면 잘 되는 거예요. 예. 그럼 또 렐루만 모아서 왜 잘 되냐? 그건 사실 정확하게 설명하기 힘들죠. 예. 예.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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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몇 가지 버전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워낙 중요한 질문이고요. 예. 우선 하나는 저희가 택시를 타요. 그러면 자율주행차는 못 믿을 수 있죠. 안 보이는 블랙박스라고 하니까. 근데 택시를 타요. 그럼 택시 기사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타나요? 예. 그 기사가 오늘 상태가 어떤지, 기분이 안 좋은지, 술을 마셨는지 사실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냥 정부에서 관리하는 운전면허증이 있다 뿐이에요. 택시 자격증이란 게 있을 수도 있겠죠. 다른 모든 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택시에 특별한 감정이 있는 건 아니고, 사람 머리를 모르죠. 저희가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그쵸? 그 의사 실력을 아는 게 아니죠, 저희가. 사실은 사람이 정말 블랙박스예요.
예. 일단 그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유는 모르지만 이세돌을 이겼죠. 그 다음에 이유는 모르지만 전화를 걸어서 사람인 척도 했어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그런 이제 좀 비관적인 입장에 계신 분들의 말씀은 이세돌을 이기기 그 전날 당장 그날까지만 해도 그거는 거의 힘든 거야라고 하다가 이제 딱 이기고 눈앞에 벌어지니까 그거는 바둑이기 때문에 된 거야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거는 바둑이라는 매우 쉬운 문제였어. 알고 보면 대단히 쉬운 문제였어라고 얘기를 하죠. 요즘에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바둑이라는 게 쉬운 문제였다. 왜냐하면 입력이 19 곱하기 19에 마이너스 1 아니면 0 아니면 1 이 케이스밖에 없기 때문에 대단히 쉬운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건 쉬운 문제니까 된 거야. 하지만 스타크래프트는 안 될걸? 근데 최근에는 도타에서 도타2에서 5대5까지 이겼잖아요. 팀플레이까지 이겼어요. 그건 도타니까 된 거야. 뭐 전화는 못 걸걸? 전화도 걸었어요. 에이, 그거는 미용실 전화니까 된 거야. 그러면 번역도 되고 있죠? 그럼 도대체 번역도 하고 바둑도 두고 뭐 음성인식도 하는데 그러면 못할 게 뭐냐?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거꾸로. 물론 아직 몰라요. 모르죠. 어디까지 될지. 뭐는 안 될지도 모르죠. 근데 이제 그거는 단순히 제가 보기에는 이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될 거야. 이세돌을 이겼으니까 다른 수많은 전략적인 문제들도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과 그거는 바둑이니까 된 거라고 생각하는 거의 차이죠. 미래는 모르죠. 예. 예. 그것도 정확하게 몰라요. 예. 차원의 저주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없어요. 없다기보다 이상하게 잘 돼요. 그리고 그런 차원의 저주랑 비슷한 문제로 제일 대표적인 문제가 이제 로컬 미니머인데 이상하게 로컬 미니머에 안 빠졌다는 건 아니죠. 왜냐면 거기가 글로벌 미니머인지 로컬 미니머인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풀리고 있어요. 분명히 그건 로컬 미니머일 텐데. 그래서 지금은 해석을 계속하는 거죠. 도대체 이게 왜 잘 될까? 왜 로컬 미니머의 문제가 안 빠질까? 분명히 안 빠지고 있거든요. 왜 안 빠지지? 이게 오히려 궁금한 거죠. 연역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서 좀 더 나가서 생각해보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딥러닝이 하는 일은 어쨌든 패턴을 찾는 거예요. 단순히 생각해보면. 패턴을 찾고 차원을 줄이고 뭐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 바둑도 두고 음성인식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세상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뭐 지능적인 활동이라는 것 중에 패턴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거꾸로. 운전은 패턴인가? 그럼 생각해보면 운전은 사실 패턴이에요. 운전은 정말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패턴을 잘만 정리를 하면 운전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다만 이때까지는 그걸 패턴을 저희가 정리를 못했어요. 이세돌이 자기 스스로 정리를 못하듯이. 운전을 어떻게 두는지를 패턴을 정리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뭐 이세돌 바둑도 했으니까 알파고도 만들었으니까 자율주행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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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히 재밌는 게 있어요. 제가 궁금해가지고 한번 그런 얘기를 하다가 궁금해서 2000년도에 그 인터넷 이제 버블이 꺼지고 여러분은 너무 어리실 때라 그 충격이 없었겠지만 그 인터넷 이제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치면 네이버 뭐 카카오 이런 회사들의 주가가 다 3분의 1, 막 4분의 1, 뭐 어떤 회사들은 막 10분의 1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충격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때 기사들을 한번 찾아봤어요. 정말로 그 당시 사람들이 뭐라고 했었지? 지금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터넷은 너무 우린 당연하게 좋은 걸로 쓰고 있잖아요. 찾아봤더니 정말로 그 당시에 그런 기사들이 있어요. 인터넷에서 뭐 쇼핑을 한다는데 말도 안 된다. 이유가 너무 많아요. 인터넷에서 쇼핑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2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인터넷에서 쇼핑이 안 되는 이유. 일단 그 당시엔 택배가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었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일단 택배도 발달을 안 했죠. 그러니까 뭐 물건이 늦게 올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인터넷에서 옷을 산다는 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많아요. 옷을 어떻게 안 입어보고 사냐. 지금 옷을 사잖아요. 그러니까 못하는 이유도 사실은 설명하려고 그러면 되게 많아요. 하지만 또 돌이켜보면 또 할 수 있는 이유도 많아요. 왜 우리가 인터넷에서 옷을 살 수 있죠? 사람들의 리뷰를 보고 그동안에 어떤 가게에서의 평균적인 사이즈를 우리가 느낌으로 알 수 있고
뭐 또 반품 시스템이 잘 발달을 하고, 뭐 택배가 발달을 하고, 뭐 결제도 발달을 하고, 뭐 이러다 보면 안 된다던 이유들이 다 해결이 돼요. 인터넷도 그랬어요. 정말로. 제가 찾아봤는데, 이러이러해서 쇼핑도 안 될 거고, 뭐도 안 될 거고, 뭐도 안 될 거고, 다 환상에 빠져 있다. 예, 물론 그거랑 딥러닝에 대한 비판의 내용은 다르죠. 그거는 좀 사업적인 내용이 더 많은 거고, 딥러닝은 지금 기술적인 거에 대한 거지만, 예, 좀 다르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예.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것 같은데요. 예, 예. 의사가 뭐 수술을 하다가 뭐가 잘못됐을 때 이게 의사 실수인지, 기계가 뭐 잘못된 건지, 옆에 도와주던 간호사 실수인지, 병원의 시스템 문제인지 그런 질문과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율주행차도 마찬가지로 풀릴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풀릴 거냐면, 한 해에 교통사고로 한국에서 몇 명이 죽을까요? 사망사고, 부상사고 말고요. 사망사고가 한 해 5천 명이에요. 믿기지 않겠지만. 한 해 한국에서만 사망자가 5천 명이 나와요. 그런데 우린 자동차를 타죠. 왜냐하면 자동차가 너무 편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는 거죠. 부상자가 한 해 50만 명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125만 명이 한 해에 사망합니다. 교통사고로. 뭐 잘 모르겠지만 엘리베이터도 사고가 꽤 나겠죠. 근데 타잖아요. 전 자율주행차가 나중에 저희가 엘리베이터 타듯이 탈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엘리베이터 사고 나듯이 문제가 있을 거예요. 문제가 있지만 분명히 저는 5천 명보다 줄 거라고 생각해요. 얼마로 줄 거냐면 50명으로. 그러니까 사망자가 5천 명이 아니라 50명이 된다. 그러면 분명히 인공지능 때문에 사고가 난 거고 뭐 문제가 많겠죠. 하지만 자율주행차가 돌아다닐 거예요. 왜냐하면 5천 명보다 50명이 훨씬 낫기 때문에. 그래서 운전자들을 금지시킬 거예요. 왜 사람이 운전을 하냐, 위험하게. 예, 그렇게 될 거고요. 그래도 사고는 나겠죠. 안타까운 사고들이. 그러고 문제의 원인을 찾을 거예요. 병원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듯이. 수술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처럼. 예,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예, 마지막으로 할까요? 예. 그렇죠. 그것도 모를 일이죠. 모를 일인데 저는 그런 건 다시는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 그 버블과 그건 좀 다르게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그러면 버블과 그 겨울과 이런 게 조금씩 다 다른데요. 버블은 뭐냐면 실제로 그 버블 시기에 인터넷 기술이 후퇴했을까요? 예, 기술은 후퇴하지 않아요. 기술이 어떻게 후퇴를 해요? 그렇죠? 있던 기술이 없어지진 않잖아요. 누군가 머릿속에 다 있는 거죠. 뭐 핵폭탄이 터져서 뭐 그 영화처럼 되지 않으면 기술이 없어지진 않죠. 버블이 꺼진 거는 사람들의 기대가 꺼진 거예요. 그래서 버블이 올 수는 있어요. 인공지능도. 그게 내년일 수도 있고요. 내후년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의 기대가 너무 커져가지고 뭐 진짜로 눈앞에 자율주행차가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인공지능 그 요즘에 종교가 생겼던데 막 종교가 생기고 뭐 버블이 생겨가지고 앞으로 이제 우리는 뭐 그런 터미네이터의 시대가 올 거야 이런 버블이 생길 수 있죠. 저는 그런 건 버블이라고 보고요. 그 버블과 기술은 다른 거예요. 기술은 저는 후퇴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겨울이 온다라는 거는 후퇴는 아니고 이게 멈추는 건데 저는 멈추지도 않을 것 같아요. 한 10년, 20년 동안은. 왜냐하면 지금 된 것만 봐도 너무 놀라워서 이것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너무 많아서 그냥 앞으로 놀랄 일만 계속 있을 것 같고요. 한 10년, 20년은. 10년, 20년 지나면 뭐 조금 정체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때 가서 생각하기로 하고 예,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모를 일이죠. 예, 제 예상일 뿐이죠. 예,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우선 잠깐 쉬시고 다음은 그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 4개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